그 반중연대 단일 대우가 이게 과연 되겠냐? 예, 그게 내가 보니까 개털이요. 개털이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어떤 언론도 하나도 안 쓰는 거야. 사실상 단일 대우 없다. 다들 강대국 보니까 제 코가 석자더라. 네. 내 국내 정치가 우선이더라. 예. 내 실익이 우선이더라. 예. 자, 이러는데 무슨 가치 외교, 이념 외교, 경제 안보 그 말 하고 있는 사람 온리원 하나 있지. 네. 이 사우스 코리아의 예. 이 각하님 아니요. 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네, 안녕하셨어요. 자, 이번에 G7에 8개국이 초청받았고 해서 네. 16개 나라 정상에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막판에 추가돼서 G7 플러스 A 플러스 1 네. 거기에다가 UN 사무총장, 유럽 집행위원장 뭐 해가지고 20명이 넘었어요. 다자 외교에 무지한이 떼거지로 모였어요. 예, 장이 크게 하나 섰네요. 예, 내가 이번에 좀 전체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릴 예, 것 같아요. 일단 G7 총평.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국제 정세가 뭔가 큰 힘과 힘, 세력과 세력이 이렇게 충돌하는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처럼 비춰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장기판의 말들이 비실비실해. 내가 지난번에 중국도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사실 중국이 뭐 남중국 캘러찌한다, 미국에 맞선다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역시 제일 고민은 국내 정치야. 아니 뭐 일당 독재가 뭔 정치가 중요하냐 그러지만 코로나 봉쇄 3년입니다. 예. 내 중국 사람들이나 현지 교포들하고 얘기해 보면 말도 못할 고통을 겪었다. 네. 그 고통 속에 정부가 인심을 잃은 거예요. 네. 저번에 그 백지 시위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들고 시위해가지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인민의 힘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네. 중국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렇죠. 일이라고. 그만큼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민심을 다독여야 된다는 거에 골머리를 앓는 거야 정부가. 네. 저 시골 바다까지 가도 정부 욕하는 인민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회복시켜야 된다. 그거 안 되면 시진핑 사연임도 안 된다. 이런 게 절박하단 말이에요. 네.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잘못하면 6월이면은 디폴트 되게 생겼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하고 부채 한도 그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공화당이 그거 하려면 긴축해라. 예. 재정 지출 줄여라. 근데 지금 재정 지출을 줄이면은 가뜩이나 중산층 재건하고 취약층 보호하고 이 코로나 이후 회복하는 이런 어떤 정부의 역할이 엄청나게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해서 끙끙 앓고 있어. 끙끙 네. 앓고. 프랑스는 안 그렇습니까? 네. 마크롱 보세요.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마크롱이 요즘 튀는 이유가 뭔가 저 지지율 만회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네. 독일은 또 어떻고 영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G7 그 정상회의가 말이죠. 거의 비정상회담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정상회담 전에 방송 나가 많이 얘기한 건 그 반중연대 단일 대우가 이게 과연 되겠냐. 예, 그게 초미의 관심이었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드시 G7에서 관철해야 될 거는 중국을 이제 그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방의 단일 대우를 그렇죠. 형성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개털이요. 아. 개털이라고. 우선 이 중국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공동 성명이 6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뭐 공급망에 관한 거, 기후 위기에 관한 거, 안보에 관한 핵 군축에 관한 거, 에너지, 식량 6개 그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경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중국의 해가 되지 아니하면 네.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저해하지 않겠다. 중국하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도모하겠다. 아하. 여기서 나오는 이제 키워드 하나, 디리스킹. 네. 이건 중국에 대해서는 디리스킹이다.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제이크 설리번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가 연설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디커플링이 아니다. 즉 탈중국이 아니다. 우리는 디리스킹이다. 그렇게
그 디리스킹이 뭐냐? 특히 위험한 분야,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요것만 중국에 넘어가는 걸 통제한다. 네. 그러니까 좁은 구역에 높은 담장을 쌓는다. 나머지 허허벌판은 평평하다. 네. 그건 중국하고 네. 우리 협력한다. 네. 이걸 그 디리스킹이라고 제이크 설리반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설리반이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인지를 밝혔어요. 네. 그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하는 폰덴 라이엔입니다. 예. 그 여성이죠. 네. 이분이 그 3월에 뭐라고 연설에서 했냐면은 중국하고 디커플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말입니다. 지금 그 중국하고 만약에 디커플링이 됐을 때, 이 공급망이 끊어졌을 때, 이랬을 때 중국의 GDP가 당장 2%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아니 공급망도 좋고 중국 경제도 좋은데 이거 생사를 뜯어낸단 말이에요. 생사를. 그렇죠. 네. 지금 유럽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다. 네. 중국하고 협력할 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단지 위험 관리, 디리스킹이자 다변화, 다양화라고도 해요. 네. 이걸 디버스파잉이라 그랬어. 네. 그래서 디리스킹, 디버스파잉. 요 두 가지를 하자는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공급망에 관한 유럽의 이제 공통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물자에 대해서 한 국가에 65% 이상 의존하지 마라. 네.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어떤 그 2차 전지와 반도체, 휴대전화 이런 데 들어가는 핵심 광물에 대해 가지고 65%로 제한을 하자. 중국에서 사는 걸. 이런 법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중국에 직접 투자해서 자회사를 만들고 막 그래. 근데 이게 미국보다는 유럽이 압도적이고 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네. 지금 유럽의 무역에 대한 어떤 그 중국 의존도가 유럽 내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아하. 네. 네. 그리고 독일이 중국에 너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 11월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기업인 100명 데리고 중국에 갔잖아. 네. 중국 공장 짓는 얘기 하고 왔어요. 그러던 터에 올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 중국에 갔는데 이번에 기업인을 왕창 데리고 갔어요. 그랬죠. 그런데 마크롱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해서 현지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유럽을 얘기해요. 네. 아니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여태까지 대만에 관여하기로 한 기존의 다자 외교가 그냥 일순간에 그냥 아주 똥치를 해버린 거야. 예. 똥치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중국이 또 선물을 줬어. 에어버스 여객기. 그랬죠. 160대를 사주겠다. 예. 와, 뭘 해도 대륙은 규모가 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보잉사 여객기를 그만큼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거 안 사, 프랑스 거 사. 그 다음에 다음 달쯤에 이탈리아 총리. 구급하죠. 극우파 총리. 예. 중국 간대. 중국 간대. 그 다음에 유럽에서 미국에 복심하면 누구겠어? 절친한 동맹. 네. 영국. 영국이잖아요. 예. 그 영국 외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또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네. 동맹이라고 해서 속국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얘기는 마크롱이 아니야. 마크롱도 했었던 얘기죠. 봐봐. 지금 유럽이 말이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경쟁적으로 달라붙어. 아. 중국에.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야. 작년에 경쟁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하던 그 나라들 아니야. 그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뭐야? 이제는 경제안보 시대라 그랬잖아. 네. 무역, 투자 이런 것도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안보 논리로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경제 안보다 이랬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이렇게 해서 경제와 안보는 다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G7 회담 전에는 과연 대중국을 상대로 한 단일 대우가 얼마나 확고하게 나올까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독일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영국까지도 다들 중국과 경제적으로 일속창기기에 바빴다. 그렇죠. 아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어떤 언론도 하나도 안 쓰는 거야. 아. 단일 대우가 난 크게 이게 구멍이 제일, 났는데. 사실상 단일 대우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거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별도로 한 거예요. 네. 이제 곧 미중 관계 해빙기가 열릴 거다. 저기 해빙기라는 표현 말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지난달에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 안 한다. 네. 엘린 버넷 재무부 장관인가? 네. 이 양반이 미중 전략 경쟁은 어리석은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대통령까지 아하.
이제 중국하고 장벽 없다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하고 지금 2차 대탕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대탕트 시대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마오쩌둥하고 한 상하이 커뮤니케, 네. 미중 수교, 이걸 1차 미중 대탕트라고 한다면 지금은 말이에요, 잔뜩 장벽을 썼다가 다시 허무는 2차 대탕트라고. 이게 2차 대탕트. 그 정도까지로 의미를 보시는군요, 의원님. 근데 이게 일주일 전에 예견이 됐던 거라고. 정상회담이 이제 19일부터 있었다 그러지만 그 일주일 전인 5월 12일에 일본에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어. 이 회의에서 말입니다. 이 국내 언론 잘 찾아보세요.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났어요.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분리에 대한 재무장관들 회의일 거라고 다 봤지. 네. 그런데 공동선언에 중국의 중자도 안 나온 거야. 아무 얘기도 안 나와, 중국. 네. 그냥 저기 회복력, 유연성, 금융, 중국에 대해서는 어쩌자는 거야. 아예 한마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G7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증발돼 버렸다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일주일 뒤에 열린 정상회담이 이번엔 중국에 대해서 협력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네. 반중 전선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허물어지고 거예요. 있는. 자, 여기서 말이죠. 제가 초기에 그랬잖아요. 다들 강대국 보니까 제 코가 석자더라. 네. 내 국내 정치가 우선이더라. 예. 내 실익이 우선이더라. 예. 자, 이러는데 무슨 가치 외교, 이념 외교, 경제 안보 그 말 하고 있는 사람 온리원 하나 있지. 네. 이 사우스 코리아의 네. 이 각하님 아니요. 네. 참 내가 이제 이런 게 한심하다는 거야.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안 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팩트예요. 네.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심지어 극우파 이태리까지도 중국 큰 손들이 명품 안 사기 시작하면 피곤하니까 경제를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쫓아간다는 거야. 중국을 나는 가겠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으로 가겠다. 내 국민이 우선이다. 예, 이게 단일 대우가 될 리가 없다. 뭔 단일 대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도 디커플링을 얘기한 적 없고 미국도 디커플링이 아니라는데 문제는 말이요. 그러면은 좁은 구역 안에만 높은 담장을 싼다 그러는데 그 좁은 구역 안에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다 들어가 있어. 예.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디커플링이 되는 거야. 한국, 대만은 발을 꽁꽁 묶어놓은 거지. 그렇게 되놓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중요한 파트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도 오히려 G7 정상회담 끝나고 그 뒤에 개최될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훨씬 중요할 거다. 네. 그게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네.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느냐? 5분 만났어. 그것도 서서. 많이 만났네요. 옛날에 40초도 만나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우겨버리는 이게 어떻게 회담이야? 회동이지. 그다음에 사진 찍는 시간 빼고 예. 그다음에 인사하는 시간 빼고 그렇죠. 실제 말 나눈 게 몇 분이냐? 2분. 나 미치겠어 진짜. 그런데 그 짧은 2분도 네. 사실은 그 전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네. 이런 이제 3자 안보 협력이죠. 네.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네. 경제 안보, 네.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자, 요 얘기들은 전부 중국 얘기야. 크게 보면 G7 열강들은 각자 살 길 찾기 바쁘고 대중국 포유에 관한 단일 대우는 뭐 성명이나 어디에 나온 것도 없고 다 무산됐고 심지어 의원님 보시기에는 거의 이거는 신대탕트다. 신대탕트다. 좁은 범위 한미일로 봤더니 대중국에 관한 내용은 빽빽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빽빽하게. 그나마 2분밖에 안 한 게 다행이야. 이거 길게 얘기했으면 그리고 공동 성명이라도 나와서 골치 아팠을 뻔했어.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졸속 회담이 된 이유가 바이든이 지금 국내 사정 때문에 시간이 없어. 사실 정신은 없죠 지금. 엑스데이트라고 해서 지금 채무 타결하려면 지금 열흘도 안 남았어요. 열흘도 안 남았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이든이.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 회담 끝나면은 저 호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쿼드 4자 회담을 개최하게 하는데 전격 취소한 거야. 그러니까 4자 회담을 G7 회의하는 중간에 넣어가지고 회의하다 말고 내 나라가 나가서 별도 회담을 또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회담이 제대로 됐겠어? 그렇죠. 그렇게 하랴. 한미일 삼국 회담 말이야. 이 짧은 일정에서 하니까 건성건성 넘어가다가 5분도 못 채운 거지. 네.
네.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바이든을 보니까 눈에 초점이 없어. 아, 이건 이 노인네가 완전히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하와요. 실무진이 얘기한 거 한글로 하고 사진 찍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요 얘기를 한글로 치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미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다시 열어서 그때 논의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3자 회담을 가지고 사설을 썼는데 3자 회담을 하는 걸 이번에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유의 축에 섰다. 뭐 이걸 갖고 자유의 축이 섰다고 들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네. 그러면은 봐봐. G7국가 다 지들 계산서 뽑았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가가지고 한 게 뭐야 도대체가? 이번에 확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섹션 3에서 한번 윤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 네. 거기서 주로 그 강하게 한 것은 러시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규탄을 좀 세게 했더라고. 소위 말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한마디 했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며. 네. 요렇게 지나가. 네. 이래서 이번에 거의 중국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의원님 산삼 한 뿌리 드시죠. 좋습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전설의 불로초 산삼이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7년근 산양산삼으로 추출한 순 100% 고농도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백. 아, 내가 이거 산삼순백 자주 먹잖아요. 네. 그리고 얼굴 좋아졌다 소리 조금 들어요. 그리고 밤에 신호도 잘 와. 산삼순백 30병 한 박스는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입니다. 한 뿌리를 한 병에 통째로 담았습니다. 그동안 39만원에 산삼순백 1+1과 침양환 천수 10판짜리 한 박스를 드렸는데 1년에 딱 한 달 특별 이벤트 산삼순백 구매 고객께 5년근 산양산삼 3뿌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원님. 아니, 생산삼을 준다고? 맞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 산삼이고요.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뿌리부터 그래? 잎까지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까지 다? 네네. 그래요? 나 산삼 이파리는 또 처음이네. 이게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등 각종 검색창에 산삼순백을 쳐보시고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 한 달. 산삼순백 그리고 생산삼 3뿌리를 드리는 이벤트 와. 많이 검색하고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삼 산삼 순백. 고개 숙인 자신 없는 남성들 고민만 하고 계셔야 됩니까? 한번 고개 들면 절대 죽지 않는 남성 희망의 상징 코코메디. 코코메디. 포기했던 남성의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기운에 감퇴되는 욕구가 걱정이셨던 분들 모두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 지금 바로 회복해 보십시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다 받았어요? 네, 국내 특허는 물론 식약처 인증과 미국 FDA도 인정한 안전성 높은 코코메디는 남성의 기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떨어진 자신감을 한 번에 업시켜 드릴 겁니다. 하루 10분 코코메디를 써보신 분들은 끝까지 유지되는 단단함과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평소 전립선이나 말 못한 고민,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코코메디로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코코메디가 우리 뻥 뚫리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화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300분에 한해서 30만원 상당의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가격 할인까지 더해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또는 지금 나가는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코코메디. 나의 보험가입 상태를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보장성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5만원 이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우리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우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의 맞춤형 리모델링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들이 그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네. 사실 보복은 이미 시작됐어요. 네. 뭐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뭐 윤석열 대통령 시절부터 그냥 급격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보복 아니면 뭐야? 그리고 중국 뭐 하고 뭐 양자회담을 했어. 우리 높은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어. 외교부 장관 가가지고 지 얘기만 떠들고 네. 중국도 지 얘기만 하고 아주 안 좋게 끝났죠. 그게 다예요 네. 지금. 자, 이제 슬슬 중일 간의 대화 시작돼. 미중 간의 대화. 유럽 다 쫓아가. 네.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이 가만 보면은 만만한 상대가 누구겠어요? 미국 믿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할 테면 해보라고. 중국 러시아 다 덤벼. 이렇게 얘기하는 놈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놈. 중국한테 미운 털이 나돼가지고 이게 지금 저기 뭐냐 그 한미일 이렇게 지금 자유의 축이 됐다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 한 7차례 만났지 아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불확실한 영역으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다. 가치와 이념 외교에 대해서는 5월 22일자 한겨레 문정인 칼럼이 아주 잘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 외교도 좋고 이념 외교도 좋은데 세 가지를 지켜라. 첫째, 목적의 적실성이다. 좋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신중함이다. 외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 동의도 구하고 여러 전문성을 갖다 동원해서 그걸 구성해 나가라. 그러려면 신중해라. 세 번째가 절제력이다. 자신의 힘을 구사하겠다는 거를 자제해라. 이걸 누가 얘기한 거냐면 조셉 나이 하버드 교수가 얘기를 한 거를 문정인 교수가 인용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느냐 이걸 묻는 칼럼을 실었는데 아주 명칼럼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사실상 탈중국을 말한 이 세계 정상 중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남으셨다.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중국에 필요하지 않은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사실 중국은요 한국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해요. 제가 중국 갔을 때도 그렇고 이 한중 관계에 정말 미련이 많아. 한국이 아직 기술적으로는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도 많이 해. 네. 그러면서 자기네 국내 정치를 안정적으로 하는데 주변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저번에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을 방문도 했고 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한테 미뤄뒀던 신임장 제장도 했고 네. 다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가치 외교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사악한 나라 이렇게 악마화하면서 이제는 이기는 편에 붙겠다. 이런 편승 전략을 펴버리는 순간 내가 보기에 G7 현장 가니까 다른 판이 펼쳐져 있더라. 네. 정반대로 펼쳐져요. 근데 난 어이가 없는 게 이게 현실인데 국내 언론이 이런 기사를 안 쓰네. 분석 기사를. 오히려 한미일이 공고해져서 북중러의 상대 블로커가 돼서 뭐 서로 간의 대결이 더 격화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지금 중국하고 관계를 100이라고 봐. 네. 그러면 20 내지 30은 안보 문제예요. 예. 근데 나머지 60, 70%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어디 가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은 다면적이고 풍부하다. 이럴 때 하나의 어떤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 통찰력 있게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미중 관계나 한중 관계는 아직 협력 요인이 60, 70%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안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국가가 양쪽을 다 보되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보는 거지. 그 20, 30%에 그냥 쏠려가지고 뭐 12년간 단절된 외교를 내가 2달 만에 다 해냈다. 지 입으로 떠들고 있으니 네. 그게.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법에 의한 지배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게 이번에 G7 공동 성명이거든. 네. 여기에 보면은 노동복지가 많이 강조돼. 노동자들의 권리.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와 이 노동자가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한 거의 뭐 어디 유엔 노동위원회 ILO 성명 같아. 네. 우리 지금 노조 때려잡고 노조 파괴 공작 이거 뭡니까? 이거? 네. 이 보편적 가치에 맞아요? 두 번째 젠더 얘기가 많이 나와. 네. 여성 평등, 예. 성차별 네. 이런 거라든가 젠더 평등, 성소수자 나온다고. 우리 지금 여성가족부 해체한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갈라치기 해온 거 이거 다 어떡할까요? 네.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네. 기후재앙을 막아야 된다는 게 이게 또 강력한 어조로 나와. 네. 우리 지금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 하향 조정했지. 윤석열 정부에서 그랬지. 네. 이것도 어떡할까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거의 들어맞는 게 없어. 그런데 뭔 보편적 가치야. 보편적 가치는 공동성명 잘 읽어봐. 이게 보편적 가치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가지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한다 그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독도가 진해 땅이라고 우기는 저 일본이야말로 국가 간의 호혜와 협력을 제일 배신한 나라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환각, 이 어떤 모든 세계에 보편적인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보편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것으로 연대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게 의외로 알고 보니까 그 토대가 너무나 취약해서 지가 알아서 실리 챙기는 각자 도생의 세계에서 참으로 허망하다. 이게 내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G7 정상회담을 정독만 하시면 국정기조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볼 줄 모르고 뭐가 자유의 축이요, 축은. 세상 찬물 마시고 정신 차리자. 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 이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아, 네. 역시 오늘도 의원님께서 뿌옇게 낀 안개를 걷어내는 명쾌한 말씀으로 G7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중국 단일 대우, 한미일 연합, 안보와 경제가 하나다. 이런 프레임으로 국내 언론이 도배돼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제 질서는 없더라. 그렇지 않았고요. 아하. 그 철모르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 대중 반도체 봉쇄에 동참하고 예. 이런 짓 할 거라고. 예. 그리고 무슨 자유의 축, 국제적 보편 질서 얘기했지만 정작 G7 성명서에서 합의된 보편적 질서는 지금 이 정부가 택하고 있는 방향과는 오히려 다른 그런 모습들을 봐라. 좋은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G7의 이게 바로 진실이다. 예,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